네, 2022년 3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젠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젠더 갈등으로 윤석열 기죽이기, 좌파의 갈라치기 역공은 시작됐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젠가요? 여성단체들이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 공약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했습니다. 이 공약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철회하라. 그 중에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대표들이 모인 연대체인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록해버리면 그만인데요.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거 뭐 대학 다닐 때 사회학 시간, 여성학 시간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학문의 세계를 정치로 끌고 갔네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여가부 폐지하는 게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정화 경기 여성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사업이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역할이 더욱 강화된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 야,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성평등 정책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 저는 이러한 지적에 상당히 주목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난 7일 윤석열, 그때는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다. 남성이 약자일 수도 있고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 네, 동의합니다. 저 쫄병 기자일 때 똑똑한 여성 후배 기자 때문에 애 많이 먹었습니다. 못 따라가고 또 어떻게 또 얄밉게 행동하니까 방법도 없고 저희는 일이 많았고 철철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여성이 더 유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중간 간부를 할 때 회사 간부들이 여성 중간 간부들이 하는 말을 더 잘 들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한정 많습니다. 아마 제 말에 공감하는 남성들은 좀 제법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들의 이런 것들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끝난 11일 사이 11,000명에 입당했다. 이 중에 여성이 80%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다. 신규 입당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에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글쎄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맞겠죠. 맞는데 이거 참, 이 정도 동원이야 각 당에서 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추천인의 이재명이나 박지원 씨는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죠. 을 써내자 등등을 하면서 민주당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일부 2030 여성층 사이에서 이재명 팬덤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재명 씨는 이번 선거에서 20대 여성으로부터 58.0%, 30대 여성으로부터 49.7%의 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반대로 윤석열 씨는 이 여성들로부터는 많은 표를 받지 못했죠.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번 대선에서는 여성층으로부터 크게 호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선거 막판에 젠더 문제를 들고 나오고 또 패배를 승복하는 과정이 나이스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재명 팬덤이 구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대거 민주당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갖고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선 윤석열에게 경고를 날리는 이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성가족부를요, 기자로서 제 의견을 밝힌다면 윤미향 의원이 이끌었던 정의원의 볼모처럼 움직인, 아바타처럼 움직인 그런 조직으로 봅니다. 아니,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문제에 줄줄줄 끌려가면서 정의원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거든.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과연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놨는지 윤미향 등이 이끌었던 여성단체, 정의원 같은 그런 조직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 나가기를 하는 건 아닌지, 전 그게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조직은 표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주기로 했던 거죠. 그 위안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쭉 지낸 거 보게 되면 여성가족부가 정의원한테 쩔쩔매잖아요. 거기서 막 시끄러우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저런 자료를 조합해보면 여성단체들한테 갔던 각종 지원금이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간 것도 있고, 아까 누가 얘기했죠? 지방정부. 네. 지방정부가 각자 예산을 하면서 자기 당선되려면은 그 지방정부 단체장이 당선되려면 단체한테 돈을 줘야 되죠. 단체에 돈을 주게 되면 굉장히 도움되죠. 여성을 위한다는데 전체 유권자의 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간 돈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 이제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아까 누가 얘기했죠. 지방정부들도 여성단체에 지원 안 할 수 있다. 그게 문제다. 그럼 누가 힘들어지느냐? 여성단체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여성 자체는 글쎄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정부와 지방정부의 빨대를 꽂고 돈을 빨아먹던 여성단체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들이 지금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이재명한테 몰리면서 민주당한테 가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을 또 갈라치기로 나가는 거죠. 이대남 이대녀를 갈라치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정치적 재생을 하는 거죠. 근데 남성 20대青年도 만나보게 되면 저도 저희가 입사할 때만 해도 군에 갔다 오면 경력을 인정해 줬어요. 신문사는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입사할 때 똑같아요. 대학원을 나왔던 나이가 많아 입사했던 여성들은 군대 안 가니까 빨리 입사했던, 그래서 여성들이 한 서너 살, 두세 살 어린데도 동기로 갑니다. 봉급도 똑같을 수 있는데 그때 다만 커버해줬던 게 군대 갔다 왔으니 2, 3년 더 쳐주고 그런 거였죠. 근데 그걸 지금 없앴잖아요. 없애면은 누가 더 불만이 많겠습니다. 나는 국가의 의무를 하러 갔다 왔는데 왜 나는 봉급에도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분명히 남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성의 기득권이 되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물론 여성이 약자니까 보호해주고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지금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인구를 늘리려면 여성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야죠. 근데 이거를 보건복지부가 하는 게 옳은지 여성가족부가 하는지는 다시 봐야 됩니다. 저도 이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몇몇 여성분들 기관과 얘기해 보니까 이건 결국은 산부인과가 참여하는 이쪽에, 그리고 복지 문제지. 여성가족부도 결국 보게 되면 보건복지 기능이지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하나요? 갈라치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또 달라봐야 얼마나 다릅니까? 남자가 없고 여자만 존재한다? 인류 멸절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아니 호랑이와 사자가 다른 종으로 존재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죽으면 딴 쪽도 죽습니다.
호랑이가 절멸하면 사슴이 너무 많아져갖고 풀이 다 사라져서 사슴도 죽을 거고, 사슴이 다 죽으면 먹이가 없어서 호랑이도 죽습니다. 이렇게 동물들 종 간에도 서로 의존관계가 있는데 같은 종인 사람에서 남녀가 달라봐야 뭐가 다릅니까? 둘을 같이 묶어놓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여성만 하나? 결국은 뭐예요? 자기 단체에 지원을 하라는 그런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문제들이 많죠. 회생책으로 이렇게 여성들을 끌어들여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뭘 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민주당이 말하는 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씨 공약을 무산시켜서 여성가족부가 존치하게 되면 일단은 윤석열 기죽이기, 두 번째는 통일비 존치론을 내세워서 통일부 또 기죽이기, 이렇게 하면서 역공을 하는 거죠. 젠더 갈라치기로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당선인 정부는 원칙대로 나가라. 또 표 두려워하지 마라. 소리 크다고 표 많은 거 아니다. 저 같은 남자들도 제법 있고요. 또 상당히 이렇게 인생을 관조적으로 살아온 여성분들도 왜 여성부가 필요해? 누가 이익 보는데 여성의 이익을 봐? 윤미향이 이익 받잖아.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소신껏 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